21대 국회 전국구로 당선된 윤미향 정의연대 대표 문제로 촉발된 위안부 성노예 어르신들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MBC에서는 나눔의 집 문제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자 불교계에서 만든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요. 일부 스님들은 MBC가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를 폄훼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일반 또 사회 여론에서는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갖다가 팔아서 또 이제 장사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아주 굉장히 왜곡된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후원금을 걷어놓고도 실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얼마 되지 않는 현실에 여론은 분노하고 있고요. 처음 나눔의 집을 만들게 된 동기와 불교계의 기여는 지금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의 집 설립부터 이후에 여러 경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남재 원장을 모셨습니다. 지금 합천 원폭 피해자 2세심터 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나눔의 집이 시작된 게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한때 네. 정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지원 운동에 이제 몸을 담고 나눔의 집 이제 설립 초기부터 또 2000년도 또 초반까지 또 이런저런 수바르지를 하고 또 실제로 몸담은 입장에서 요즘에 일련의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착잡하고 좀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가 처음에 왜 나눔의 집을 만들게 됐고 또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동기, 원인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지금의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또 쉽게 재단하기 쉽기 때문에 분명하게 왜 우리가 이 피해자 지원 운동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좀 원론적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기억이 상당히 좀 오래되고 벌써 한 20수년이 또 지난 이제 전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이제 1991년에 이제 고 김학순 이제 할머니의 한겨레 신문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일본군 위안부다 이런 폭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우리 불교계에서도 특히 이제 불교 인권위 중심으로 그럼 우리도 이 불교라는 것이 어떻든 우리 사회에 취약하고 또 우리가 또 같이 아파하고 또 보듬어야 될 그런 분들을 그래서 관심을 좀 갖자 해서 이제 불교 인권위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불교 인권위가 이제 92년도에 김학순 할머니의 인터뷰 증언을 계기로 어쨌든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자 이제 그렇게 해서 92년도 초부터 이제 논의를 쭉 시작을 해오다가 92년도 한 이제 8월 무렵에 당시 마포동 서교동 마포구 이제 서교동에 어쨌든 이제 좀 할머니들을 모시는 그런 좀 보금자리 생활 공간을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명칭을 이제 나눔의 집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나눔의 집 설립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 계시는 영주암 주지이신 정관 스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관 스님이 위원장으로 당시 이제 진관 스님, 지원 스님, 또 그리고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이제 한성범 동국대 법대 교수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추진위원으로 좀 모시고 어쨌든
우리가 좀 이 최소한 이분들이 이제 노후에 좀 생활의 안정과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서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이런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리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게 되었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좀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수발하지 않은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그 재정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이 순수하게 민간 운동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때 당시는 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우리 불교계에서도 그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을 하고 이 만들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그 나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았고요. 그나마 이제 그 정관 스님도 이 문제에서 그렇게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당시 지금 부산 문수사 주지로 계시는 이제 지원 스님이 이제 또 간곡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당시 이제 박종철 열사의 그런 이제 49제도 당시 이제 그 부산 영종함에서도 모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또 인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좀 어려운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이 나름의 좀 만들고 좀 모금 운동을 하는데 좀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당시 정관 스님 모시게 됐고 기타 등등 이제 불교 인권위의 이제 그런 뭐 이제 스님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같이 하시게 됐지만 그 밖에 일반적인 여론이나 특히 불교계 그 대다수 스님들 제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 올바르게 바라보거나 같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적었죠. 초창기 기여하신 분들이 그럼 정관 스님, 그다음에 불교 인권위의 진관 스님, 그다음에 제가자로서는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상범 교수가 예. 또 있었고요. 또 이제 민중불교운동연합에 같이 했던 이제 그 박준호, 박준호 씨, 예. 주로 그런 분들이었죠. 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주로 이제 실무적으로 당시 간사를 했던 이제 지금은 이제 법명이 다릅니다만 이제 혜진 스님이라고 하는 예. 거의 뭐 실무적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죠. 실무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쉼터를 만든 다음에는 할머니들을 거의 모시고 같이 생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 기간.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혜진 스님이 이제 그 모금 운동을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정관 스님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스님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이제 인사동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저렇게 저희들이 그때 당시 모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모금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돈 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이 할머니들을 모실 만한 그런 우리가 전세도 얻기가 또 힘든 상황이고 그러던 차에 그 92년도 8월에 그 통도사에 계시는 어떤 스님이 혜진 스님을 이제 만나자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도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혜진 스님이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도와달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가셨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그 통도사 그 수친으로 되어 있는 양산호 지옥인가로 그래서 그 이제 통도사 그 이제 수친이 이제 적힌 그래서 1억 5천이 이제 입금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그래 이제 혜진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통도사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주지 스님을 뵙고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방장으로 계시던 오라 스님이 이제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혜진 스님이 이제 오라 스님을 뵙고 너무 감사드린다 했더니 오라 스님은 아유 아니라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오히려 극구 부정을 하시고 어떻든 뭐 잘 해보시라고. 했던 이제 그럴 정도로 해서 그 익명으로 오라 스님이 이제 주신 1억 5천 또 이제 모금했던 5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마포구 서교동에 방이 한 7개 정도로 뭐 기억이 되는데요. 그곳에 이제 할머니들을 이제 모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 초창기 한 7분 정도 할머니 계셨고 그 뒤에도 더 계시고 싶었는데 이제 방이 좀 없고 또 한 방에 또 뭐 2-3분 계시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 92년
뭐 11월, 12월 그 즈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 7분 할머니를 계시고 2년 이제 전세를 계약을 맺고 거기서 생활을 하셨죠. 그 일제 강점기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불교보다도 타종교들이 더 적극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는 일에 대해서는 왜 어떻게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이렇게 나서지 않았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학순 할머니의 이제 증언을 계기로 네. 이제 당시 우리 이제 사회각계각층에 이 문제 좀 뜻 있는 이제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했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 해화동에 있던 이제 나눔의 집도 초창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협의회 회원단체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정대협의 초창기 정신은 우선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하시도록 지원하는 역할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제와 배상을 요구를 하고 특히나 이제 반인도적, 이제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 행위를 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내는데 특히 이제 운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알려내자.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초점을 좀 맞추게 되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할머니들의 이런 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관심이 좀 적었고 미처 그 부분까지는 네. 기독교를 비롯해서 여성교 쪽에서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 할머니들이 당장 이 사회적 냉대 속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가정도 이루지 못한 속에서 그 힘들게 생활하신 그런 할머니들에서 우리가 그 불교의 동체 대비 사상이라고 사상이 입각해서 어쨌든 이 할머니들을 우리가 좀 보도 많고 좀 조그맣지만 생활 공간이라도 우리 마련해 보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먼저 천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설립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애초에 그 초기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게 그지 현 이사진의 파행 운영이거든요. 근데 현 이사진은 등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지금의 이사진으로 교체가 된 겁니까? 이제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답을 하기 전에 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피해자 지원 운동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들은 이제 당신들이 그동안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 피해자 주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피해자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지원자분들은 그분들을 돕는 하나의 이제 보조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그분들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체로서 좀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피해자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적 해결을 위한 하나 주체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보조자, 또 지원자, 또 서포트하는 입장, 또 나아가서는 계몽을 한다든지, 또 견인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입장에 분명히 이제 서고, 그렇지만은 피해자들은 그 지원자들이 그런 주체로 서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좀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서 마치 피해자 입장에서 주체로서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피해자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반감을 갖는 측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결운동하는 데에서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자들도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을 해야 되고, 분명하게 피해자의 주체는 아니지만 해결운동에도 주체라서, 그래서 양주체로서 우리가 기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피해자들과 그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같이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이제 촉발된 부분이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그 우리가 92년도에 그렇게 나눔의 집 건립 추진위원회를 이제 그래서 초창기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사진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우리가 단체 설립을 했고 나눔의 집을,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로 이제 가는 것은 한 1900
한 90년대 후반입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난 것이 이제 1999년도 초 정도 그 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그 사회복지법인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단체로서 특히 우리가 당시 나눔의 집을 이제 설립을 하고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시에서 그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대단히 우리가 단체 등록을 하고 또 생활관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등록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초창기는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주시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광주시 그 살던 주민들의 입장입니까? 혐오시설 어쩌고 하는 게. 광주시가 저도 네. 당시 이제 주민복지과에 수차례 저도 그 혜진 씨와 찾아가서 어쨌든 우리 이 할머니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하고 비록 이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 이 할머니들의 외롭게 남은 여성을 좀 이곳에서 좀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이제 그 설립 허가를 이제 요청을 했더니 이거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런 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무위탁 이제 독거 어르신들 이제 그런 요양시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설 허가를 받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부계하기를 저희들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 이제 피해자 어르신들 중심으로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부기사항으로 넣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사회복지법인 이제 시설 허가를 받을 때도 경기도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 부분을 좀 반대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초창기 법인을 만들 때 그 사업 목적에 분명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 생활시설 및 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업의 1항에다 그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법인을 이제 설립할 때는 지금 법인이사회 좀 멤버들하고 좀 다릅니다. 초창기에는. 다만, 그 이사장으로는 이제 당시 송월주 이제 그 총무원장께서 이제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모실 때는 당연히 이제 총무원장이었기 때문에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이사장을 모시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총무원장님을 물러나시면 이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그 하시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약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이사장은 그렇게 이제 이어져 왔는데요. 이사진 구성들은 조금 초창기는 달랐습니다. 네. 네. 그 월주 스님께서 그 여기에 설립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신 바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92년도에 그렇게 해서 한 이제 2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세를 얻고 또 일부를 가지고 또 운영비를 쓰고 그러다가 이제 2년 정도의 전세 기간이 끝나가지고 네. 이게 좀 운영비도 떨어지고 또 네. 모금도 또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 해화동 쪽으로 네. 저희들이 조금 이제 방을 좀 줄여서 저희들이 옮길 수밖에 없는 이제 네. 입장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1억 한 7, 8천 정도 되는 이제 전세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1억 한 3, 4천 내에서 이제 94년도 이제 초겨울 무렵에 그쪽으로 이제 옮겼죠. 그때는 한 해화동 쪽은 한 이제 방이 한 5개 정도 네. 이렇게 좀 규모를 축소를 해서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단히 좀 어려웠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나눔의 집에 이제 그 땅을 이제 조영자 보살이라는 분이 이제 혜진 스님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기증을 한 것은 이제 이런 그 할머니들을 위한 이제 시설을 지어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혜진 스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뭐 토구를 짓든지 나름대로 좀 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시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개인에게 줬는데 스님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를 이번에 이제 해화동 부분도 이렇게 방이 좁고 그래서 뭔가 이제 전세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서 좀 더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좀 생활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영자 보살이 당시 한 640여 평 이제
논이 한 이제 두마디가 조금 이제 넘는데요. 그 논을 이제 기증한 것을 거기에다 이제 지차.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의 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기 위한 이제 이제 설립 모금 운동을 이제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전시회라든지 다양한 모금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그 나름의 그 대략 그 건축 에 들어가는 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돈이 이제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94년도에 이제 이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 28대 총무원이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때 이제 당시 조계종 이제 총무원에서는 이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해서 그 당시 실추되었던 그 종단의 좀 이상을 좀 더 진작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이 조계종이 뭔가를 기여하자 해서 깨달음의 사회 운동을 이제 벌이면서 각계각층에 좀 모금 운동을 좀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혜진 스님이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계시는 이제 올트 스님에게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설을 짓는데 또 당시 이제 그 조계종 총무원장을 하셨던 올트 스님께서도 이제 불교인권이 또 이제 대표를 또 하셨고 더구나 또 이런 다른 스님들보다도 이런 사회적 그 의식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이제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당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기금에서 1억 한 이제 기천만 원, 그러니까 한 2억이 안 되는 돈을 이제 당시 이제 조계종 총무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하고 또 전세금도 뺀 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또 짓다 보니까 이게 또 기금이 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이 부족해서 그 부분도 또 모금 운동을 해서 또 충당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대동주택에 이제 곽정환 당시 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당시 우리가 생활관 또 법당 또 이제 기타 또 이제 그 다목적 공간 이렇게 이제 세 개 동을 이제 지었었는데 그러면 할머니들의 이런 유품이나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필요한 게 역사관인데 그러면 그 역사관을 우리가 지켰다. 그래서 대동주택에서 곽정환 사장이 그야말로 참 무료로 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이제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98년도 그 8월에 그렇게 이제 완공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관이 존재하게 됐고 또 생활관도 아까 이제 부정한 구매들을 또 그 뒤에 모금동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어지게 됐는데요. 지금의 좀 시설은 그때 초창기 시설의 좀 모습과는 조금 이제 좀 다르죠.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생활관이 1층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증축까지 하고 또 그 뒤에 또 뒤에 또 땅까지 한 680여 평을 이제 사게 됐죠. 그때 그 사는 부분도 이제 그 제가 또 모금운동에 또 좀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사실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건물이 들어서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좀 소박한 형태로 아주 조그만 이제 시설이었죠.